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며칠 안으로 총기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오전 내내 일부 7번 전철의 운행이 중단되고 지연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 프로젝트가 뉴욕 일원 건설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기로 변경하고 겨우 재개됐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뉴욕 일원 한인 2세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연말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외 최초로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지면서 제2의 위안부 성지가 된 팰리세이즈 파크 위안부 기림비 앞에서 관련 기관의 대표들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시민참여센터가 주도해 팰리세이즈 파크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 일본의 정치인들이 잇따라 방문하면서 철거를 요청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곳입니다. 또 지금까지 미국 내 다수의 기림비가 세워지게 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팰리세이즈 파크 위안부 기림비 앞에서 건립을 주도한 시민참여센터와 조경과 관리를 맡은 1492 그린클럽, 타운을 대표해 참석한 스티브 카발로가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관련 협상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커뮤니티가 한일과 어떤 협정이나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일들을 계속 교육하고 미국 사회에서 인간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교육될 수 있게끔 하는데 분열되지 않고 협력을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김 대표는 양국 합의가 발표된 후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며 피해 당사자가 동의 못하는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의 문제로 미국 연방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정신을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1492 그린클럽의 백영현 대표도 독일의 예를 들고 일본의 사과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며 기림비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엄청난 사과를 하고 많은 돈을 내고 지금도 소리 없이 끝도 없이 무한 책임을 지고 끝까지 독일이 존속하는 날까지 이 사과는 무한 책임이다. 시민참여센터는 앞으로 미국에 더 많은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인 사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며칠 안으로 총기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총기 판매자에게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침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제임스 코비 연방수사국 국장과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기 거래 규제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2조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정헌법 2조는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세부 내용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 언론은 총기 박람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총기를 판매하는 이들도 연방정부의 면허를 받아 총기를 공식 판매하는 업자들처럼 등록을 하도록 하고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조치가 미국에서의 모든 폭력 범죄를 해결하거나 모든 총기 난사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게 돼 겪게 되는 엄청난 고통과 손실을 덜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새해 첫 출근길은 추위에 전철 대란까지 벌어지면서 주민들이 고역을 치렀습니다. 오전 내내 일부 7번 전철의 운행이 중단되고 지연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퀸즈 헌터스 포인트역의 신호체계 문제로 4일 오전 7시 30분부터 7번 전철이 퀸즈 보로 플라자역과 종점인 맨하튼 허드슨 야드역 사이에서 지연 운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 후에는 헌터스 포인트역 선로까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구간의 양방향 운행이 30분가량 전면 중단됐습니다. 운행은 오전 9시쯤 재개됐지만 로컬 서비스만 제공됐고 그마저도 극심한 지연 사태를 빚었습니다. 서비스 재개 후에도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역에서는 30분 넘게 열차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7번 전철은 긴급 보수 작업을 거쳐 오후 2시가 돼서야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 NQ 전철도 오후 2시 30분까지 일부 퀸즈 방향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고 맨하튼 방향 열차도 심한 체증을 빚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새해 첫 출근길에다 강한 바람이 부는 영하의 날씨까지 겹치며 승객들의 불만을 고조시켰습니다. 한편 7번 전철은 올해 8차례에 걸쳐 주말 운행 중단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 프로젝트는 지난 3년간 7차례에 걸쳐 유찰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해왔는데요. 결국 한국 건설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뉴욕 일원 건설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기로 방향을 틀고 겨우 재개됐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4일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인근 부지에 건립되는 뉴욕 코리아 센터 신축 공사를 맡을 시공사 선정 공개 입찰을 미국계 부동산 매니지먼트 업체 존스랭 라살사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한국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이번엔 뉴욕의 건설업체를 상대로 입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리아 센터 신축 프로젝트는 지난 2012년 초부터 한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왔지만 낮은 공사비와 까다로운 시공 조건 등으로 지난해 6월 7번째 유찰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돼 왔습니다. 지난달 30일 고시된 입찰 공고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 운영 중인 건설업체는 오는 20일까지 시공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은 한인 건설사를 배제해왔던 시공사 자격 조건도 사라지면서 한인 건설업계의 참여 기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지난 2009년 3월 부지를 매입한 이후 올 여름부터 공사에 착수해 2017년 겨울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새 벽두부터 불체자 체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일부 중남미 출신의 미립국 이민자들이 이미 이민구치소에 구금되고 있다는데요.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지난 2일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중남미 출신의 미립국 이민자들에 대한 검거작전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조지아와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던 다수의 이민자들이 이민구치소에 구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조지아와 텍사스주에서 전개된 추방작전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직전 익명을 요구한 국토안보부 관리가 1월부터 중남미 출신 미립국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작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런 추방작전은 미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민당국의 추방 전담요원들에게 검거되고 있는 이민자들은 난민 신청이 거부돼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중남미 출신 미립국 이민자와 가족들입니다.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은 이 가운데 여성과 아동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뉴욕 일원 한인 2세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공개한 2015년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국적이탈 신청 건수는 모두 2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에 205건과 비교하면 32%나 증가했습니다. 국적 이탈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01명, 2011년 138명, 2012년 175명으로 빠르게 늘다가 2013년에는 172명으로 주춤한 후 다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에도 올라와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남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인 2세 남자의 경우 만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체류 시 징집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복수 국적을 신청한 한인 젊은이는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고 대부분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 여성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유죄 평가를 받은 운전자는 2014년보다 40%나 줄었습니다. 최근 시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유죄 평가를 받은 운전자는 3,7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8,106명과 비교하면 40%나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잦은 단속과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대폭 줄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2012년부터 상습 음주나 마약 복용 운전자 등 난폭 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경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을 게재하고 술집이 밀집한 지역 인근에서는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시경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주말 저녁에는 경찰이 술집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며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스스로 음주량을 줄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발달하면서 음주 후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저지주 리얼 아이디법 시행 유예 조치가 9개월 연장됐습니다. 올해도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뉴저지주 차량국은 오늘 10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리얼 아이디법 시행 유예 조치를 10월 10일까지 9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차량국 마이린 벨락 대변인은 위조 방지와 얼굴 인식 기능의 설치 등 리얼 아이디법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국토안보부가 리얼 아이디법의 시행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뉴저지주 주민은 올해 10월 10일까지는 항공기 탑승 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법은 9.11 테러 이후 2005년에 제정됐습니다. 각 주정부는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도 지난해 10월 연방정부와 합의하고 올해 10월까지 리얼 아이디 시행 유예 조치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2016년 새해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면서 타운 곳곳에서는 신년 할애식과 시무식이 이어졌습니다. LA 총영사관과 LA 한인회는 올해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과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화합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년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되는 오늘,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한인타운 곳곳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이 이어졌습니다. LA 총영사관에서는 20여 명의 영사와 관계자들이 모여 2015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열정 지혜! 2016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 김현명 총영사는 붉은 열정과 원숭이의 지혜를 본받아 한인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총영사관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고기구선, 국민봉사, 인류공헌, 최고 재앙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하시고 특히 올해는 붉은 원숭이니까 이런 이 네 가지의 가치에 일을 할 때 항상 열정을 가지고 지혜롭게 일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LA 한인회의 신년 할애식에는 김현명 총영사와 로렌스한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최석호 어바인 시장, 비토 팔러졸로 올림픽 경찰서장 등 커뮤니티 리더 100여 명이 모여 국내외 정치력 신장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주요 인사들은 무엇보다 올해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미국 대선이 있는 만큼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이며 한인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총소는 우리의 그 미국 우리 동포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꼭 투표 많이 하셔야 되고요. 대선은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분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상원과 하원에 지금 한국분들이 많이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바인을 중심으로 한 68지구에서 출마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꼭 그 신성한 한 표를 꼭 찍어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할 겁니다. 2016년에 힘찬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 오늘 LA 총영사관과 LA 한인회의 시무식을 시작으로 내일은 LA 한인상공회의소의 신년 할애식이 개최되는 등 이번 주 내내 주요 단체와 기업들의 새해 각오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요즘 중국이 최악의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죠. 멕시코와 인도 등 다른 신흥 국가들은 강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거품 때문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역시 급격한 산업화가 부른 재앙입니다. 멕시코 중부를 가로지르는 산티아고 강. 거센 파도에 소용돌이가 휘몰아친 듯 하얀 거품이 피어오르고 길게 뻗은 강줄기는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바람이 일자 거품 덩어리가 솜뭉치처럼 공중에 떠다닙니다. 이 하얀 거품의 원인은 강으로 여과 없이 흘려보낸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 오염물질 속에 암모니아와 인산염이 결합해 독성 거품을 만든 겁니다. Se ha afectado aquí mucho, se han dado muchos casos de cáncer, muchos. Aquí en Juanacatlán se están dando muchos casos de deficiencia renal. 몇 해 전엔 8살 소년이 강물에 빠졌다 비소를 삼켜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심한 악취를 풍기는 데다 모기떼까지 들끓어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입니다. Hubo un momento en que no podíamos platicar de tantos zancudos. Se hacían remolinos así en el cielo, era así, no, remolinos zancudos. Todos estabas platicando y se le metieron uno por la boca.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방갈로르에선 시내 한복판까지 거품이 들이닥쳤습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강에서 만들어진 거품이 강 밖으로 넘쳐 도로까지 침범한 겁니다. 바람에 날려 차도로 밀려온 거품 덩어리에 놀란 운전자가 급정거를 하고 사람들은 악취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ಮನುಷ್ಯರಿಗಂತೂ ಬಹಳ ಕಷ್ಟ ಇಲ್ಲ. ಬಸ್ ಸ್ಟ್ಯಾಂಡ್ಗಳು ಅಕ್ಕಪಕ್ಕ 2-3 ಬಸ್ ಸ್ಟ್ಯಾಂಡ್ ಇರೋದ್ರಿಂದ ಯಾವ ಬಸ್ ಸ್ಟ್ಯಾಂಡಲ್ಲಿ ಜನ ನಿಲ್ಲಕ್ಕಂತೂ ಆಗ್ತಾ ಇಲ್ಲ. ಬಹಳ ದೊಡ್ಡ ಸಮಸ್ಯೆ. ಇದರಿಗೂ ಸುಮಾರು 1 ವಾರ. 두꺼운 거품 담요를 덮고 있는 인도 북부 델리의 강은 마치 극지방의 빙하를 보는 듯합니다. 온갖 독성 물질로 범벅된 하얀 거품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I don't know whether it's because of this, but I had no problem before I came here. So I presume it must be because of, smelling this foul air. 깨끗한 물을 사기 힘든 저소득층 주민들은 이런 물을 식수나 생활용수로 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 큰 재앙을 부르기 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각 분야별 영향력 있는 인물 30인에 한인 남성 2명이 선정됐습니다. 헬스케어 부문의 에릭 김 씨는 하버드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를, 요리 부문의 홍득기 씨는 맨하탄 한식당 백정의 총주방장으로 백정을 가보고 싶은 식당으로 만들었습니다. 홍 씨는 요리대학 CIA를 졸업하고 장조지와 모모푸쿠 키친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뉴저지주 클로스터 시의원에 당선된 제니정 씨가 어제 취임 선서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클로스터 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그는 타운 최초로 한인 시의원이 된 만큼 한인 주민들이 더 많이 타운 정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또 임기 내에 한인 경찰과 정부 직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했던 수필가 손종열 씨가 사진을 찍다가 실족 사고로 숨졌습니다. 고 손종열 씨는 지난달 31일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위치한 포인트레이스 국립해안 지역에 사진을 찍으러 나간 후 연락이 없어 실종 신고를 한 후
지난 3일 오전 9시 45분경 손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손 씨는 엘리펀트 바위에서 반마일가량 떨어진 곳에서 300피트 높이의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에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차량 운행이 부분 통제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플러싱 강 가판과 연결 부위의 수리를 위해 이 기간 도로 차량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방향 각 3개 차로 중 1개 차로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제되고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2개 차로의 운행이 통제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고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밤늦게는 적은 양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